안녕하세요. 테크형 김시소입니다. 오늘은 NC소프트 1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쇼크,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NC소프트는 한국의 게임 대장주인데 왜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우리 이현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NC소프트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쇼크로 지금 평가받고 있어요. 실적이 어땠나요? 예, 요번에 1분기 실적 발표에 어닝쇼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7% 정도를 감소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하자면 매출액은 1,552억이고요. 영업이익은 567억입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30%, 7% 매출하고 이익이 이렇게 감소한 거는 사실은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실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C소프트는 왜 이렇게 실적이 처졌다라고 평가를 하던가요? 네, NC소프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 출시된 지 좀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자연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인건비랑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는 26% 정도 늘었고 마케팅비는 23% 정도 늘었는데요. 인건비는 이제 인력이 증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특별 성과금을 지급한 것도 있고 정기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도 있던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한 2,325억 원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마케팅비는 해외에 올해 리니지 2M이 출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마케팅 비용과 트릭스터 M이라든가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든가 새로 나올 신작 게임들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전분기 대비 23% 증가한 550억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쨌든 기존의 주력 매출의 자연 감소분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뭐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새로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줄고 비용도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몇 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 감소분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인건비 증가라는 부분들이 좀 약간 눈에 띄어요. 일회성 특별 성과금도 있었고 정기 인센티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력도 늘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사실 게임사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연봉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 영향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올해 1분기에 반영됐던 거는 특별 성과급입니다. 800만 원씩 4,00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줬던 정말 말 그대로 특별한 성과급이고요. 올 1분기에 올렸던 연봉, 초봉 이런 것들은 아예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그 늘은 부분에 포함된 거는 일시적인 상여금의 어떤 성격들의 비용들인 거고, 올 초에 막 경쟁적으로 올렸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비용이 이렇게 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 연봉을 올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시는 이제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일회성이 아니니까 고정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정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난 상태가 되면은 2분기 실적부터 봐야 되나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 비용들에 대한 부담은 지고 가야 되겠네요. 예, 요번에 게임 업계들이 경쟁적으로 연봉을 올렸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올 수 있는데, 뭐 넥슨이나 넷마블이나 펄어비스나 크래프톤 같이 좀 이렇게 많이 올린 업체들은 이 연봉 상승분을 어떻게 이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높게 가져갈 것이냐, 요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이 게임 업계는 항상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장점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뭐 지금 이런 S소프트를 비롯해가지고 게임사들의 실적을 볼 때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비가 얼마나 늘어난지 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두 번째 아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NC소프트가 상반기에 주력 매출원인 리니지 M이라든지 리니지 2M 같은 데서 조금 이용자들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불매운동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1분기 매출에 반영이 된 건 아닌지 그런 좀 의문이 드네요.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매출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NC소프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게임이 오래됐고 자연 감소분이고 그리고 6월 달마다 매 주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주년 업데이트에 앞서가지고 수익화 과정을 좀 조정하는 그런 시기를 갖습니다. 리니지 M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이번에 1분기에는 이제 감소를 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불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후로 NC소프트는 뭐 트래픽이라든가 리텐션 같은 지표를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이 안정적으로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런 어떤 이용자의 마찰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기보다는 어떤 자연 감소분에다가 지금 업데이트를 앞두고 살짝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들을 좀 조정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어쨌든 실적은 그 어닝 쇼크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를 촬영하는 일자가 13일인데 발표 당일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이거는 시장이 어떤 NC소프트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주년 업데이트 이것이 되면은 NC가 사업적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좀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소비자 불매 운동이라든지 신작 지연이라든지 실적 감소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신작이 나올 테니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어닝 쇼크긴 했지만은 악재들이 미리 다 지금 어쨌든 해소된 상태고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디딤돌 삼아 가지고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설명이네요. 자, 그 어쨌든 한때 NC소프트가 올 초에 한 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몇 년 전에는 한 20만 원, 30만 원대에서 행보했던 주식들인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 80만 원대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이게 그 지금까지 NC소프트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게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 감소분도 나오고 매출에서 그러면은 어쨌든 신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NC소프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작 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5월 20일 트릭스터 M을 출시합니다. 자회사 M트리브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한 게임인데요. 항상 NC소프트는 자신들의 IP인 리니지 뭐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오다가 그런 IP가 아닌 새로운 IP 같다. 새롭게 만드는 게임이고요. 이 트릭스터 M은 귀여운 리니지를 표방합니다. 귀여운 리니지라고 해가지고 좀 더 라이트하고 좀 더 젊은 유저들한테 리니지 방식의 재미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거래소도 있고 합성도 강화도 있는데 강화에 실패해도 아이템은 파괴되지 않는 이런 좀 캐주얼한 재미를 갖고 있는 MMORPG고요. 근데 이런 캐주얼함이 있으면서도 공성전이라든지 단체 커뮤니티에서 MMORPG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을 갖췄다고 합니다. 요 트릭스터 M은 이성구 전무가 지금 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이 전무는 리니지 M과 리니지 2M 모두 참여해서 흥행작 반열에 올려놓는데 성공한 개발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트릭스터라는 건 원래 있는 IP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트릭스터의 껍데기에다가 리니지의 시스템을 갖다 넣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재밌는 부분이 강화에 실패해도 아이템이 파괴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하드코어 게이머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라이트한 이용자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좀 더 라이트해서 좀 더 많은 이용자들 그리고 리니지로 넘어갈 수 있는 하드코어를 육성하는 그런 관문도 될 수 있습니다. 하드코어를 육성할 수 있는 게임이다. 미래의 그런 어떤 고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약간 사관학교 같은 느낌입니다. 그 라이트한 게임은 그 트릭스터 M이 준비가 되고 있고 자 지금 계속 그 관심을 끄는 게임은 사실 블레이드 앤 소울 2예요. 이거는 사실 그 NC가 가장 강점이 있는 그런 어떤 정통 MMORPG 형태의 게임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 나옵니까? NC 소프트는 상반기 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트릭스터 M이 밀린 전례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NC 소프트의 마지막 폴리싱 단계의 허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마지막 단계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런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원하는 완성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 상반기 내 출시가 결정될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요 잠깐 딴 얘기 한번 또 해보죠.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지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굉장히 어떤 논란과 그 다음에 규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소프트 사실 이 논란에서는 조금 완벽하게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 아까 이제 상반기 매출 줄었던 거는 그런 영향들은 크게 없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신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무래도 NC소프트가 시스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BM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많은 이목이 NC소프트 신작 게임들의 이제 BM을 향해 있는데요. 리니지 2M에서 나왔던 뭐 컴플리트 가챠 같은 그런 사행적인 요소, 그리고 과도한 과금을 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찾아보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NC소프트는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한간에서는 트릭스터 M 출시 연기가 이제 BM을 고치느라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NC소프트에서는 트릭스터 M의 마지막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트릭스템은 출시일이 정해진 상황이고,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로 예고가 된 상태인데, 뭐 출시를 예고를 했으니까 그 출시일은 아마 지켜질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큰 게임으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뭐 연내, 좀 길게 보면 연내에는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이런 BM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주가가 지금 뭐 좀 떨어졌다고 해도 한 80만 원대인데, 사실 게임사 주식, 게임 대장주이긴 한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무겁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조금 더 좀 이끌려면은 액면 분할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시장에서 그런 기대나 이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액면 분할을 했었고요. NC소프트는 이 주식 액면 분할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없다, 뭐 이렇게는 말을 하진 않는데요. 다만 이제 주식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주주 가치 환원 차원에서라도 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펄어비스나 카카오도 이제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서 기존 주주들이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NC소프트 1분기 실적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닝 쇼크긴 하지만은 현재 지금 NC소프트의 판단으로는 어떤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연 감소 부분에 대한 좀 일시적인 실적 하락이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고정비라든지 아니면은 규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어떤 계속 지속되는 부담들은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80만 원대로 무거운 주가도 거기에 한몫을 하고 있고요. 올해 트릭스터 M이나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이 라이트 하드코어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지켜보면은 NC소프트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좀 게임 대장주로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NC소프트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현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